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조금씩 무더위도 가시고 좀 더 이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3대 혁명 중에서 이 창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창업이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해서 결국은 개인도 기업도 이 국가의 사회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창업 환경이 열악합니다. 좋은 예가 이제 100대 부자 통계입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서 창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즉 자수성가 부자가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7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70명은 자수성가고 나머지 30명 정도가 이제 상속받은 부자들인 겁니다. 다른 나라를 둘러봐도 통계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80명에 이르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둘러봐도 대략적인 통계가 70명 정도가 자수성가, 나머지 30명 정도가 이제 상속받은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상적인 그런 범위에 속해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서 어느 정도가 자수성가 부자겠습니까?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20명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거의 80명 가깝게 상속 부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먼데도 벌써 많은 가능성들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이동도 점점 더 힘들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력도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 통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는 것이 사실은 창업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업에서 성공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약속드렸듯이 그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좋은 팀을 만들어서 창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꺼번에 진도 나가지 말고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실행에 옮기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좋은 팀을 만들어서 창업하라는 건데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 팀인가입니다. 우선 숫자, 2명에서 4명의 공동 창업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혼자서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이라고 정부에서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계적으로 1인 창업보다는 2인 이상 공동 창업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애플은 스티브 잡스 혼자 창업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플사도 2명의 공동 창업입니다. 마케팅은 잘 알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스티브 잡스와 마케팅은 모르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천재인 스티브 우즈니악이라는 엔지니어의 공동 창업이 바로 애플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전공 분야가 다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4명이 공동 창업한다고 하면 1명은 기술, 그 다음 마케팅, 판매, 그리고 관리, 이렇게 조합이 되면 아마도 최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를수록 좋습니다. 행동파와 신중파가 있을 때 정말로 좋은 조합입니다.
자동차가 전속력을 낼 수 있는 건 왠지 아시죠? 바로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동파와 신중파가 같이 일을 할 때 행동파는 마음껏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고에 이르기 전에 이 신중파인 친구가 자기를 뒤에서 잡아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2명에서 4명의 공동 창업자가 전공 분야도 다르고 성격이 다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치관은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가치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의 수익이라는 것이 과연 기업의 목적일까? 아니면 기업 활동의 결과일까? 이런 가치관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게 서로 우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최대의 힘을 발휘하고 회사가 잘 되더라도 계속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번째,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로 창업하라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카이스트 교수할 때 많은 기업들, 실패하는 기업들을 만났는데요. 가장 많은 실수가 창업자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창업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과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은 건강에 좋은 거 알죠? 그런데 자꾸 아침에 바쁘다고 잊어버리고 안 먹습니다. 근데 반면에 타이레놀은 머리가 아프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먹습니다. 머리가 아픈 한 또 계속 먹는 겁니다. 사업 아이템은 비타민보다는 타이레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째입니다. 점진적인 실행입니다. 흔히들 창업자들이 또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려는 사업이 10억이 필요하고 10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투자받았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꺼번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은 돈 전부를 투자하고 필요한 사람을 전부 뽑아서 일을 하다가 그게 삐끗하면, 실패하면 그 미래가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잘게 여러 단계로 이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만약에 이 일을 할 때 10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에 1억에 1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증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단계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도 8억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3가지, 즉 좋은 팀을 구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만 잘 지키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면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이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창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사회 구조가 바뀌면 좋을지, 그를 위해서 이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런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저와 함께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